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 그리고 이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뉴스레터 발췌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라든지 또 무역 압박 문제,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까지 좀 복잡한 내용들이죠. 맞습니다. 여러 사안이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이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료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그 방위비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 원이죠? 그 정도 내기로 동의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요. 네, 그 액수가 상당히 크죠. 그쵸. 근데 작년에 타결된 12차 SMA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보면 내년 분담금은 한 1조 5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의 10배 가까이 요구한 셈인데 더군다나 자료를 보면요. 아직 쓰지도 않고 쌓여있는 미사용 분담금이 이미 1조 5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 그 돈이 있는데도 더 요구한다.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한국 국방비 자체를 지금 GDP 대비 한 2%인데 이걸 5%까지, 그러니까 약 70조 원 수준에서 150조 원까지 늘려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료에서도 그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료의 통찰을 보면 이 방위비 요구가 그 미국의 더 큰 전략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스스로 방어하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는 적극 동참해라. 이런 기조의 일부라는 분석이죠. 아,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를 좀 바꾸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존의 한반도 방어 넘어서 필요하면 영내 다른 분쟁에도 투입될 수 있게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이걸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개별 발언 하나하나보다는 이런 어떤 일관된 정책 흐름, 이걸 읽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경제적인 압박 카드도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하고 일본에는 25%, 그리고 EU랑 멕시코에는 30%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인데요. 아, 무역 쪽 압박이군요. 네, 일단 협상 시한은 8월 1일로 미뤄졌다고는 하는데 이게 상호 관세라는 개념이더라고요. 미국이 교역 상대국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그만큼 관세로 돌려받겠다, 이런 논리죠. 네, 그 상호 관세라는 게 참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무역 압박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자료는 이것도 역시 그 군사적, 외교적 요구와 별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맹국들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어떤 다각적 전략의 일부라는 거죠. 경제 카드를 안보 목표 달성에 연계시킨다. 맞습니다. 경제하고 안보가 이렇게 막 얽혀 돌아가는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압박 속에서 오히려 군사 협력은 더 긴밀해지는 모양새예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죠.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열렸다고 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미묘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합참의장은 협력 대상이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중국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아, 그렇죠. 한국이랑 일본 합참의장은 주로 북한 위협 대응을 강조했다. 이런 온도차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네, 각국의 입장이 좀 드러난 거죠. 그리고 같은 날 제주 남방에서는 핵폭격기 B-52H까지 동원해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했고요. 또 9월에는 프리덤 에지라는 새로운 다영역 훈련이 정례화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의미가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프리덤 에지 훈련은 육해공은 물론이고 우주, 사이버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례화된다는 건 뭐랄까,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맹 수준으로요? 네. 특히 핵 탑재가 가능한 B-52H나 B-1B, F-35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자꾸 전진 배치되는 상황하고 맞물려서 보면요. 자료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단순 방어를 넘어서서 좀 공세적인 성격까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더 높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일본의 태도가 참 흥미롭습니다. 2025년 국방백서에서 21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잖아요. 네, 그 문제는 여전하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을 국제사회 과제 대응의 파트너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이게 뭐 북핵 문제, 미중 갈등, 중러 위협 이런 걸 거론하면서 결국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파트너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데요. 아, 그런 맥락에서 파트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일본을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면서 협력 의지를 보였는데 자료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남의 앞마당을 자기 마당이라고 우기는 이웃과 무엇을 같이 쓸 수 있겠는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이 모순을 자료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자료는 일본의 파트너 언급이 결국은 그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이 큰 틀 안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어떤 수사, 레토릭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 주장 같은 명백한 갈등 요인은 그냥 덮어두고 군사협력의 필요성만 강조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군사협력만 깊어지는 게 바람직한가?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고 또 올바른 방향인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한국 해군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퍼시픽 파트너십에 참가하려고 파푸아 뉴기니로 갔다고 자료는 언급하고 있네요. 네, 그것도 참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표면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 구호지만 이것도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다국적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미국은 방위비, 무역, 군사협력,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게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더 깊이 동참하라고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 결과로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적 밀착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또 독도 문제 같은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게 자료의 핵심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미국의 동맹국 압박 강화, 그에 따른 한미일 군사협력 심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어떤 역사 영토 갈등, 이게 오늘 자료가 보여주는 동북아의 현주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또 영내 국가들의 여러 대응 속에서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전략적인 선택들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당신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